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건강보험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관한 그런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을 다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마지막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좀 실책을 한 것 같다.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게 체감 의료비 상승이 더 심각하게 이렇게 다가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의료보험료 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27분 12초 지점에서 실손보험이 30만 원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아마 좀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같아요. 그죠? 실손의료비 담보만 놓고 보면, 저 말입니다. 실손의료비 그 부분만 놓고 보면, 현재도 60세 미만의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많이 내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도 실손의료비 외에 그 보험료 외에 입원 일당 등 부가담보를 더 추가해서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건강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과금의 기준이 소득, 재산 등이기 때문에 26분 50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보다 실손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그런 것 같고, 이분이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그 실손보험이라는 그 원래 그 보험, 기본 보험 있잖아요. 그것만 하니까 20대가 지금 이번에 4세대 이제 또 5세대가 나온다 그러는데 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월 보험료가. 그런데 이제 60세가 되면 거의 이제 7만 원, 8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기본 실손 특약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종 특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매달 보험료 부담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댓글도 맞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는 맞는 말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실손보험으로 대표되는 이제 민간의료보험을 이제 퉁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이분은 저 실손보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실손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럼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간의료보험료 전체를 제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은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가 있고요. 제가 그거를 그 요약을 해서 책에 이제 조금 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중 63.3%가 월 평균 건강보험료보다 민간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제가 이제 책에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 자료를 보면은요. 이 그 보건사회연구원 여기가 이번에 그 의대 2,000명의 근거가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했던 이제 그 연구원이에요. 보고서가 나왔던 곳이. 근데 거기에서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2015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이후에는 이런 민간 의료 보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은 이제 2015년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이제 책이 조금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령별로 납부하는 월 평균 민간보험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손보험이랑 뭐 암보험 이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짙은 색은 미가입군이고 이제 이게 연한 색은 미가입군 제외한 그 실제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대까지 어린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쭉 보고 평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28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월 평균 민간 보험료가. 근데 이제 19세까지면 이제 거의 뭐 초중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많나? 30%. 이거는 이제 부모가 대신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자녀 의료보험 예, 약간 이제 자녀, 그런 거인 것 예. 같습니다. 예. 태아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예. 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월 평균 민간 의료 보험료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한 27만 원 조금 넘게 28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계 소득 분위별로 분석을 해보면은요, 제가 저번에 그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1순위부터 20분위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가계 소득을 1분위에서부터 10분위로 이렇게 10칸으로 나누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는 민간 보험료를 이제 또 이 표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보면은 10분이면 이제 그 가계 소득이 제일 높은 부위 이제 그런 그룹인 거죠. 네. 여기에서는 민간 의료 보험료를 한 달에 한 34만 원 정도 내고 1분이면 제일 소득이 이제 낮은 계층인데 한 15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내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많을 때는 34만 원을 내도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5만 원을 민간 의료 보험료로 매달 낸다면은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저거마저 못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일분이 소득 있는 분들의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낸다. 이제 이건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 구간, 20구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번에 네. 제일 적게 내는 사람 월 평균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만 원 정도였거든요. 2만 원. 건강보험 통계, 거기에 이제 2020년 자료를 2023년에 발표한 건데요. 최저분위인 사람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같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 의료 보험료를 15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을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2022년 기준에 이제 52만 원인데 2014년 기준으로 민간 의료 보험료는 34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요. 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민간 의료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15만 원이었으면 2014년에 이분들의 건강보험료는 2만 원이 훨씬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민간 의료 보험료가 특히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부담이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그때 월 평균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12만 원 정도예요. 네, 28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보다 민간 의료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구나. 이제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볼 때, 아, 그러면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의료 보험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월 평균 건강보험료 12만 원을 낼 때, 네. 12만 원 2022년 기준이에요. 근데 2014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간 의료 보험에 28만 원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죠.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차를 무시하고라도 민간 의료 보험료로 28만 원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12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12만 원이라는 이 건강보험료율은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서 그걸로 그냥 모든 국민이 다 조금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오히려 국민 전체로는 더 부담이 적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할 때 네. 주의해야 될 건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간 전체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을 이제 다 합산해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 그분 얘기는 실손보험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그 생명보험 회사도 하고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운영하는 실손보험 상품들이 있던데 1세대, 2세대만 해도 100% 자기 부담률 거의 없이 다 비보험 부분이나 아니면은 급여 부분이라도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100%다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서 자기 부담률을 어느 정도씩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비보험 항목도 적용 항목도 이제 점점 줄여 나가고 있으면서
손해율을 좀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료도 지금 점점 저렴해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이용해서 많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보험료율이 또 또 올라가고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실손 보험 회사들이 대부분의 상품이 좀 세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던데 그 손해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험료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 얼마나 보험금으로 다시 지불했냐 그걸 보니까 120%, 130%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보험회사 망해야겠네. 입장에서는. 근데 왜 계속 새로운 팔지?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응, 있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보험 상품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봤더니 지금 여기서 보면 민간 의료 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손 의료 보험의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을 찾을 때, 아, 선생님은 의료 관련 보험 중에서 이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끼워 팔기? 예.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상품들을 특약의 형태로 끼워서 이렇게 실손보험 자체는 들게 한다고 손해가 합니다. 나지만은 네. 곁들이를 하면 그렇죠. 총액으로는 그렇죠. 손해가 아니게.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 상품인 거죠. 오, 실손 미끼 의료 상품. 보험이. 오. 그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